안녕하세요. 제6장 복합자료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이전 기본자료형 강의 때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파이썬은 여러 데이터 종류를 담을 수 있는 복합자료형을 지원하는데 복합자료형의 종류로는 리스트형, 투플형, 딕셔너리형, 그리고 세트형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순회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순회형이란 반복형 또는 순회가 가능한 자료형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iterable이라고 하는데요. 이 순회형이란 자료형 안에 들어있는 객체, 즉 각각의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 처리할 수 있는 자료형으로 모든 복합자료형과 문자열형이 여기에 속합니다. 복합자료형은 다시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가지는 시퀀스형과 순서를 가질 수 없는 매핑형 그리고 집합형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자료형 특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형이란 0개 이상의 객체, 즉 데이터를 배열 형식으로 참조하는 자료형을 말합니다. 따라서 각 객체는요, 순서를 뜻하는 순번이 있습니다. 이를 색인 또는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문자열에 보면 우리가 인덱스라는 개념을 배웠죠. 이렇게 인덱스라는 개념이 있는 자료형, 즉 순서가 있는 자료형을 모두 시퀀스형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시퀀스형은요, 순회형의 일종입니다. 모든 순회형은 자료형 안에 어떤 객체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멤버십 연산자인 인 연산자와 자료형이 담고 있는 객체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크기 함수인 len 함수 등을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시퀀스형의 경우에는 분할 연산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퀀스형의 종류로는 우리가 이미 학습한 문자열형, 그리고 지금 학습하는 이제 리스트형, 그리고 투플형이 있습니다. 파이썬 설치 시 이제 같이 설치되는 표준 라이브러리 중에서 collections 모듈이 있는데요. 이 collections 모듈이 제공하는 named tuple형이 또한 시퀀스형에 속합니다. named tuple은 나중에 이 강의에서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 그 외 이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내장 자료형 중에서 바이트 어레이와 바이트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시퀀스형은요, 같은 값을 가진 객체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중복 데이터를 허용합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객체가, 즉 데이터가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번호를 통해서 개별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복합 자료형은 데이터를 순서 없이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덱스 번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순회할 때 임의의 순서로 데이터를 꺼냅니다. 그 대표적인 자료형이 매핑형입니다. 매핑형은 0개 이상의 키와 매핑 값 쌍으로 된 데이터를 순서 없이 참조하는 자료형입니다. 매핑형은 중복되는 키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값이 변할 수 있는 데이터를 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키의 값이 바뀌어 기존의 키와 같아지면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모두가 각자 고유한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번 부여받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면 나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서 나와 같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게 된다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매핑형의 키는 해시 가능한 객체만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해시 가능한 객체란 그 값을 바꿀 수 없는 모든 불변 자료형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핑형의 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형으로는 정수, 실수, 문자열, 투플, 프로즌 세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매핑형인 딕셔너리는요, 가변 자료형이기 때문에 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키로 사용할 수 없는 자료형으로는 리스트와 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 키의 매핑 값으로는요,
모든 종류의 자료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핑형도 시퀀스형과 마찬가지로 순회형 자료 중 하나입니다. 매핑형에 속하는 자료형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자료형은 딕셔너리형입니다. 두 번째는 딕셔너리형의 하위 클래스인 디폴트 딕셔너리형이고요.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딕셔너리형의 하위 클래스인 순서형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와 순서형 딕셔너리는 컬렉션스 모듈에 있기 때문에 이 컬렉션스 모듈에서 불러오기를 해야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핑형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순서 없이 담고 있지만 순서형 딕셔너리의 경우에는요, 데이터들이 추가되는 순서로 이렇게 저장한다는 점이 기본 딕셔너리형과는 다른 점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 세 종류의 매핑형 모두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집합형이란 0개 이상의 객체를 순서 없이 참고하는 자료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집합형도 매핑형처럼 참조하는 데이터를 순회해야 하는 경우에 데이터를 임의의 순서로 꺼내옵니다. 이처럼 집합형은 시퀀스형과 달리 순서가 없이 데이터를 참조하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가진 데이터의 중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합형에 속한 자료형은 모두 고유한 데이터 값만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합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핑의 경우에는 키 값만 중복을 허락하지 않지만은 집합형은요, 키와 매핑 값 쌍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의 중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집합형은 매핑형처럼 키와 매핑 값의 자료 구조가 아닌 단순히 키만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집합형도 중복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시 가능한 객체만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해시 가능한 객체란 앞서 설명했듯이 그 값을 바꿀 수 없는 모든 불변 자료형을 말합니다. 따라서 집합형의 데이터로 올 수 없는 자료형으로는요, 리스트와 딕셔너리 그리고 세트가 있겠습니다. 집합형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트와 프로즌 세트입니다. 세트는 가변 자료형인 반면에 프로즌 세트는 말 그대로 고정 집합이기 때문에 한 번 만든 후에는요, 데이터의 변경이 불가능한 불변 자료형입니다. 따라서 세트 안에 세트를 포함시키려면 프로즌 세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트 안에는 가변 자료형의 세트 자신을 포함시킬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세트를 포함시키려 하면은 이렇게 프로즌 세트로 변환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복합 자료형 전반에 대한 요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